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애리조나의 작은 마을에서 야생동물 재활사로 일하고 있는 엘레나 모건입니다. 어릴 적부터 동물을 사랑했던 저는 대학에서 야생동물 생태학과 재활치료를 전공한 후 지금은 사막에서 다친 야생동물들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작은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어릴 적 사고로 한쪽 팔을 잃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동물들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았고, 동물들이 저에게 준 위로와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오늘은 제 곁에서 조용히 누워있는 백설이를 바라보며 그날의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이 한국에서 온 특별한 진돗개는 어떻게 제 인생에 들어와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 특별한 인연의 시작은 한 통의 이메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동물재활센터에서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메일함을 확인하던 중, 한 통의 이메일이 눈에 띄었어요. 보낸 사람은 한국의 한 동물보호소 직원이었죠. 제목 새로운 가족이 필요한 백색 진돗개. 호기심이 생긴 저는 바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야생동물 재활 치료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구조된 한 마리의 백색 진돗개가 있습니다. 이 개는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돕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호소에서는 이 개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이 메일을 단순한 입양 홍보 메일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 한국에서 온 개. 진돗개라는 품종은 알고 있었어요. 충성심이 강하고 영리한 개로 유명했죠. 하지만 보호소에서 말하는 이 개는 단순한 진돗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닌 개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이메일에 첨부된 사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어요. 사진 속에는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한 마리의 개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를 사로잡은 것은 그 개의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은 단순한 개의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깊은 지혜와 조용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개와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모습이 단순한 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이 개는 나와 같은 길을 걸을 운명일지도 몰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이 한마디가 제 결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백설이의 사진을 떠올렸어요. 그 눈빛을 생각하면 할수록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개를 데려올 수 있을까? 미국까지 데려오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텐데. 정말 이 개가 나에게 맞을까? 하지만 걱정보다 더 컸던 것은 강렬한 끌림이었어요. 저는 그 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호소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백설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설이를 향한 첫 번째 메일. 다음 날 아침, 저는 보호소에 메일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야생동물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엘레나 모건입니다. 어제 보내주신 메일을 읽고 사진 속 백색 진돗개에 대해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 개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절차를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저는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설레면서도 왠지 모르게 긴장되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보호소에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보호소에서 온 답장. 엘레나님, 백설이를 입양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니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백설이는 일반적인 반려견과는 다릅니다. 그는 마치 사람의 감정을 읽고 필요한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호소에서도 한 번도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을 도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입양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메일을 읽고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는 그냥 평범한 반려견이 아니라 어쩌면 나와 같은 운명을 가진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저는 백설이를 만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백설이는 20시간의 긴 비행 끝에 피닉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 일정이 연기되면서 백설이는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이동해야 했고, 보호소 직원들은 개가 장시간의 비행으로 인해 지칠까봐 걱정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날 공항에는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백설이는 무사히 도착했을까?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입양 절차를 진행하면서 보호소 직원들과 여러 번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직접 마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한 후 저는 수암을 찾는 곳 근처에서 백설이를 기다렸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북을 두드리는 듯 쿵쿵 뛰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화물 수송 게이트가 열리고 운송 담당 직원이 견사 케이지를 밀어 나왔습니다. 케이지 안에 있는 개가 그토록 기다리던 백설이였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본 백설이는 사진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아름다웠어요. 눈처럼 새하얀 털은 부드럽게 빛났고 그는 긴 비행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를 처음 봤을 때 일어난 일은 정말 놀라웠어요.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케이지 문을 열어주자 백설이는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소 직원들은 백설이가 처음 보는 환경에서 긴장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는 한순간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차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그가 새로운 환경에서 저를 경계할까봐 조심스러웠죠. 그런데 놀랍게도 백설이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제 의수를 보고 조용히 다가와 남은 손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개들은 사람의 신체적 특이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백설이는 처음 본 순간부터 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차올랐어요. 이 개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보호소 직원도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개는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처음 본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간 적이 없었어요. 운송 담당 직원 역시 신기한 듯 말했어요. 보통 개들은 장시간 이동 후 새로운 환경에 오면 낯설어하고 겁을 내는데 이 아이는 정말 침착하네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을 만난 것처럼요. 저는 조용히 백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제 손길을 느끼며 편안하게 숨을 쉬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개는 나에게 운명처럼 온 존재구나. 그렇게 백설이는 제 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백설이는 빠르게 저의 삶에 녹아들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마치 오랫동안 제 곁에 있었던 존재처럼 자연스럽게 저와 함께 했습니다. 첫날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도 백설이는 조용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낯선 풍경을 익히는 듯한 모습이었죠. 집에 도착한 후 저는 백설이에게 집안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현관, 거실, 주방, 그리고 제가 일하는 작업실까지 하나하나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백설이는 제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집 구조를 빠르게 파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보는 공간에서도 어디가 문인지, 어디가 벽인지, 어디가 저의 주요 동선인지 마치 한눈에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백설이는 저의 아침 루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의수를 착용하는데 그 과정은 꽤 시간이 걸렸어요. 보통 개들은 이런 과정을 신기하게 여기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백설이는 제가 의수를 착용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마치 준비될 때까지 천천히 해. 난 여기 있을게. 한 번은 제가 아침에 깜빡하고 의수를 침대 옆에 두고 나오려 했을 때 백설이가 조용히 제 침대 쪽으로 가서 의수를 물고 와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백설아, 너 지금. 그는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 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또다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넌 정말 특별한 개구나. 그렇게 저는 백설이가 제 삶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소에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혼자서 산책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애리조나의 작은 마을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고 저는 늘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백설이와 함께하는 첫 산책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항상 제 왼쪽 옆에 바짝 붙어서 걸었어요. 길을 건널 때면 멈춰서서 신호를 기다렸고 좁은 길을 지나갈 때도 마치 저를 보호하듯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걸었어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 사람, 한쪽 팔이 없네. 이제는 와, 저게는 정말 똑똑하다. 라는 반응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이 개는 특별히 훈련받은 안내견인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저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친구예요. 그렇게 백설이와의 산책은 저에게 새로운 자유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야생동물 재활치료사로서 작업실에서 다친 새, 토끼, 사막 여우 등의 동물들을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백설이가 작은 동물들에게 호기심을 보이며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백설이는 마치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작업실에 들어오면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부상을 입은 작은 새를 치료하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치료 도중 붕대를 떨어뜨렸어요. 한 손으로 작업하던 저는 붕대를 다시 주우려 했지만 그 순간 백설이가 조용히 다가와 붕대를 집어들어 제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텐데. 그날 이후 백설이는 작업 중 도구를 떨어뜨리면 항상 주워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저를 도울 수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백설이와 함께한 첫 달이 지나고 저는 많은 것이 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침마다 의수를 착용하는 과정이 더 편해졌고 혼자 산책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으며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백설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그는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동반자였고 세상과 저를 이어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게 백설이는 제 삶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혼자 조용히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했습니다. 다친 새, 길을 잃은 사막여우, 덫에 걸려 다친 코요테까지. 이곳, 애리조나의 광활한 자연 속에서 야생동물 재활치료사로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이었죠. 그런데 백설이를 만난 후 저는 처음으로 사람들과 교류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애리조나의 작은 마을에서는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았어요. 어른들은 사막의 동물들을 위험하거나 귀찮은 존재로 여겼고 아이들은 동물들을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일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라는 걸. 그렇게 저는 야생동물 보호소에서
아이들을 위한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첫날, 저는 보호소 앞에 서서 참가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총 15명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들 중에는 활발한 아이들도 있었지만 낯을 가리며 조용히 뒤에 서 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가장 먼저 띈 아이는 엘라였습니다. 9살의 작은 체구를 가진 소녀.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엘라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불편해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 있지 않았어요. 조용히 뒤에 서서 눈길이 닿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 백설이가 움직였습니다. 백설이는 사람들을 향해 짖거나 흥분하는 법이 없는 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참을 엘라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걸어갔어요. 엘라는 백설이를 보고 살짝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백설이는 엘라를 무섭게 하지 않으려는 듯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왼손에 조용히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순간 모든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마치 백설이가 엘라를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행동이었거든요. 엘라는 긴장한 표정으로 백설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백설이의 머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엘라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백설이 옆에만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보호소 안을 돌아다니며 동물들을 관찰할 때도 그녀는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엘라는 백설이 덕분에 점점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보호소의 작은 거북이를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천천히 움직이며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거북이를 만져볼래? 아이들은 신나서 손을 뻗었지만 엘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백설이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북이 쪽으로 가더니 가만히 앉아 엘라를 바라보았어요. 괜찮아.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게. 마치 그런 뜻을 담은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몇 분이 지나자 엘라는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동물을 만졌어요. 거북이의 딱딱한 등 위에 조심스럽게 손끝을 올린 엘라. 그녀는 처음엔 겁을 먹은 듯 했지만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넘어가고 있어. 몇 달 후, 아이들은 보호소에서 진행하는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소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라가 자신도 발표를 해보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녀는 원래 조용한 아이였고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 서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백설이를 바라보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백설이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백설이는 누구보다도 널 응원할 거야. 발표 당일, 엘라는 보호소 앞에 마련된 작은 무대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았어요. 하지만 점점 힘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라예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동물이 무서웠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백설이를 만나고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아이들, 부모님들, 보호소 직원들까지 모두가 엘라의 작은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백설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엘라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이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하기 시작했고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에는 항상 백설이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백설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존재라고요. 그는 저에게도, 엘라에게도, 그리고 보호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법을 전하는 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백설이와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저는 백설이 덕분에 제 생명을 구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해가 이글거리고 사막의 공기는 피부에 달라붙을 듯 끈적했습니다. 평소처럼 백설이와 함께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순찰하며 부상을 입은 동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죠. 제가 운영하는 보호소 근처에는 작은 계곡이 있었어요. 사막의 극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항상 약간의 물이 고여 있어 사막여우나 코요테 같은 야생동물들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보호장비를 챙기고 백설이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보호소에서 멀어질수록 사막은 더 고요해졌어요. 낮에는 매미 소리가 들리곤 했지만 그날은 왠지 주변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순간 백설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단순히 쉬고 싶어서 멈춘 것이 아니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주위를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는 걸음을 멈추고 백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어느 한 방향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에는 큰 바위들이 늘어선 협곡이 있었어요. 사막에서는 이런 바위 근처가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맹수가 몸을 숨길 수도 있고 가시덤불 뒤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별다른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곳을 수없이 지나갔지만 한 번도 맹수나 위험한 동물을 마주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백설이는 확실히 달랐어요. 그는 땅을 긁으며 몸을 낮추었고 눈빛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위 뒤에서 나타난 것. 그 순간 건조한 바람을 가르며 낮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쉿. 뭔가가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바위 뒤에서 4마리의 들개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라면 이 지역에서 들개를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사막을 떠돌며 먹이를 찾는 야생개 무리들이 종종 목격되곤 했습니다. 이 들개들은 단순히 길을 잃은 유기견이 아니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그들의 야생적인 본능과 날카로운 눈빛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기색조차 없었어요. 가장 앞에 있던 개 한 마리가 천천히 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백설이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와 들개들 사이에 몸을 바짝 붙이며 몸을 낮추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낮고 깊은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르르르. 그 소리는 단순한 으르렁거림이 아니었어요. 들개들에게 이 이상 다가오면 후회할 거다. 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들개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천천히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갈증과 굶주림에 의해 광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장 앞에 있던 들개가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백설이도 움직였습니다. 백설이는 번개처럼 뛰어올라 그 들개의 움직임을 막았습니다. 2마리의 개가 공중에서 맞부딪히는 순간 먼지가 일고 모래가 흩날렸습니다. 백설이는 상대보다 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백설이는 몸을 비틀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들개의 목덜미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어요. 이는 공격이 아니라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한 번의 몸싸움이 벌어진 후 들개는 강한 충격을 받은 듯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나머지 들개들은 순간 움찔하며 경계를 했어요. 그러나 백설이는 단 한순간도 그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꼿꼿이 서서 상대를 바라보며 깊은 경고음을 냈습니다. 그르르 컹. 그리고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들개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백설이의 기세에 압도당한 듯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하나둘씩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방향을 돌려 바위 뒤로 사라졌어요. 저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쿵쾅거리며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백설이가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 손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백설이는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저는 그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백설아,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백설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마치 그게 내 역할이야 라고 말하는 듯 편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던 사람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존재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백설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가족이었고 저의 수호자였으며 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영웅이란 거창한 존재가 아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일 수도 있다. 나는 백설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내게 해준 것처럼 이제 나도 다른 이들을 지키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백설이는 여전히 조용히 그리고 언제나처럼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마을 사람들은 백설이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들개 사건이 알려진 후 사람들은 저와 백설이를 볼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돗개가 이렇게 영리한 줄 몰랐어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진돗개가 충성심이 강한 개로 유명하다던데 그게 사실이었군요. 진돗개라는 견종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한국에서 사람과 함께하며 가족을 지켜온 개들이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보호하는 강인한 존재였어요. 처음 백설이를 만났을 때 그가 왜 나를 이렇게까지 보호하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돗개의 본성이구나. 그들은 단순한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과 함께하며 스스로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는 법을 배운 개들이었어요. 백설이는 저의 수호자이자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백설이와 함께하는 나날이 쌓이면서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의수를 착용할 때 백설이는 조용히 기다려주었고 보호소에서 동물을 돌볼 때 항상 제 곁에 앉아 있었으며 산책을 할 때도 저를 지켜주듯 천천히 걸어주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백설이는 내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어요. 백설이가 저를 지켜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저도 다른 이들을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돕기로 결심했어요. 백설이는 저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고 저는 백설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특별한 동반자를 가진 사람이다. 백설이와 함께한 후 나는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충성심과 용맹함으로 유명하며 주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개로 알려져 있고 타고난 지능이 높아 특별한 훈련 없이도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백설이를 통해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한국의 개라고만 생각했던 진돗개가 이제는 내 인생을 바꾼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훌륭한 견종을 알리고 싶어졌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의 친구이자 보호자이며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존재입니다.
나는 백설이를 통해 이 진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백설이와 함께하는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족이며 친구이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특별한 유대감을 느낀다면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존재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때때로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는 소리 없이 우리 곁을 지켜주는 작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백설이와 함께한 새로운 에피소드를 다음에도 들려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